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착해 보여도 이런 사람은 꼭 멀리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제 매번 또 만나고 새로 만난 사람마다 친해지고 오래 만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 만나면 소감을 갖고 있다가 결국 오랜 시간 좋은 관계로 발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영향이라는 걸 받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색깔과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향받아도 좋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요, 일단 사람은 정서적으로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내 에너지를 뺏거나 나를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게 내 수준을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에이, 사람은 착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가장 나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죠?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생판 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혹시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해 보여도 이런 사람 꼭 멀리해야 되는 유형 첫 번째는요, 자신한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내가 받게 됩니다. 분명히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자기가 떠안고 막 이제 자기가 끙끙 앓으면서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되게 사람 좋다, 저 사람은 이게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처럼 남한테 빨리 전염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면요, 추진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일의 결과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매출 목표를 세웠다고 쳐요. 올해 얼마, 이달에 얼마, 아니면 혹은 이제 새 거래처를 이제 몇 개를 뚫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자, 아자, 파이팅! 특히 이제 리더면 그 조직원들을 이제 막 부추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 자체가 막 한숨을 막 쉬어. 그리고 막 해봐야지 잘 되면 좋기야 하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혹은 상황이 어디 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목표를 말하면서 동시에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태도, 주변의 기운 다 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쭉 빠져. 보통 이제 상대가 굉장히 본인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에게 의심이 많은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연초에 밥 먹는 자리에서 올해라고 별거 있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거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안 된다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사람 좋고 착해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 딱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상대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지. 라고 하거나,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아서라. 그냥 하던 거나 해. 이러거나.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나 그 규모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 어느샌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봐야 매달 벌어서 생활비 쓰고, 그럼 한 달 벌어갖고 한 달 다 쓰고, 나이는 먹고,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미래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막 그러갖고 불안해하죠. 그런 걱정하는 직장인들 사실 많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실제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제 김 대리가 그런 고민을 박 대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뭐 애들은 점점 더 커가는데 2월 갖고는 안 되겠어. 나도 뭔가 투잡을 해볼까? 무인 카페 하나 시작해볼까? 퇴근에 챙겨올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는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서라 그거 1,5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팔아야 임대료가 나오겠니? 이건 박 대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박 대리는 무인 카페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무인 카페를 해서 어떤 수익 구조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아이고 무인 카페 저거 해갖고 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서 그렇게 느끼니까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김 대리도 이제 엄두가 안 나고 그런가? 안 되나?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밤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포화 상태야. 근데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자기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휘둘리는 경우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만 손해보는 경우죠. 결혼 안 하는 후배를 보면서는 결혼 왜 안 하느냐 그러고 결혼을 또 하겠다고 하는 후배 보면 뭐 돈은 모아놨냐 이러면서 또 초치고 뭐든 자신이 생각하는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스며들어요 그 안 된다는 기운 자체가. 그래서 아이고 뜨거라 나 이렇게 뭐든지 안 된다는 사람 옆에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안 된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옆에서 멀어지십시오. 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나중에 다음의 마인드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마음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내가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마음을 늘 다잡아야 되는 일인데, 옆에 친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이건 역시 막 그야말로 밀물처럼 나한테 이제 밀려드는 거죠. 막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마디로 나중에 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죠. 제가 보기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막 90%?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거의 100% 나도 미루는 그런 습관에 젖어들게 됩니다. 친한 사람이 계속 미루는 병에 걸려있는데 내가 right now 이걸 결행하기가 쉽지 않죠. 가장 쉬운 예로요. 리더가 그런다고 쳐보시자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제 막 김대리가 막 열렬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갖자. 우리 팀 내에서 이제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연초에 강제로 하면 다들 1년 뒤에는 그럼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읽으면 12권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강제로 한번 이걸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던 리더, 팀장이다가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한번 시도해 봅시다. 지금 이제 연초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은 다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실행되지 않으니까. 리더가 조직을 잘못 끌고 가는 가장 아주 그냥 그 나쁜 그런 이제 습관이 되기도 하겠죠. 집에서도 이제 배달 음식 끊자고 그랬어요. 교대로 집에서 순번을 정해서 건강하게 간단하게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게 그렇게 밥 먹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생각이야. 부부가 둘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애들도 좋대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장도 봐야 되는데 그냥 시켜 먹고 다음 주부터 하자. 나중에 그때 다음 주부터 하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 하게 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말 나오면 밤에 이제 쿠팡에서 시키면 되잖아요. 쿠팡에서. 그럼 내일 새벽에 오는데 그럼 다음 날부터 김치볶음밥이라도 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고 내가 지금 실행하기에 난리 날 문제는 없어. 지금 실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운동하기로 시작했어요. 이번 주 야근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저 회사로 옮길 거야. 다 이렇게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장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뭔가 일단
발자국 하나라도 더 뛴다. 내가 뭐 2걸음 3걸음이라도 걷는다. 그러면 확률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인생은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꼭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100% 개런티가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장이 없죠. 그런데 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늘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하게 그 확률을,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게 뭘까요? 지금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액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여보시는 그런 또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착해 보여도 이런 사람 꼭 멀리해야 되는 새 유형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셔야 되는 거고,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